네, 이렇게 또 장이 시작됐습니다.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장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도 머리를 좀 정돈을 해봤고요. 늘 정돈돼 있는 분이죠.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머리를 몇 분 만지세요? 머리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네. 대단하십니다. 자, 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좀 출발이 좋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18.5포인트 하락해서 0.75%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2,46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3.42포인트 하락한 0.45% 하락을 해서 76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오늘은 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코스닥만 해도 한 900개 정도가 일단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뭐 삼성전자, 뭐 LG엔솔이 한 1% 이상 좀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좀 한 상태다 보니까 네. 증시가 조금 이제 부진하게 오늘 움직이고 있고,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은 그래도 현대차가 지금 0.6% 정도 상승을 하는데, 아마 이제 미국에서 그 SUV인가요? 그 보조금 네. 그 혜택이 조금 이제 약간 그 일부 업체들이 좀 변경이 돼서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0.7%, 또 자동차 부품 회사죠. 한온 시스템이 0.5% 오르고 있고요. 두산바켓이 0.1%, 현대위아가 0.5%. 주로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네. 아니 그 자동차 섹터가 조금 올라갔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 뭐 마이너스권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좀 기업은 그 카카오페이가 한 3% 정도. 애플페이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 좀 그런 영향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GS건설이 2.4%, KB금융이 2%, 또 DLENC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네. 오늘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대우건설이 2.9%, 그리고 현대로템이 한 5% 가까이 좀 빠지는데, 로템? 아마 그 독일 그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 도입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한국 그 K2가 아니고. 이 노르만 게르만 이거. 어? 아니 그 로템이 그 전차 만들었고 네, 그럼요. 전차 만들죠. 로템이 이제 열차도 만들고 네, 그 기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네. 열차 전차 기차. 근데 이제 뭐 탱크도 만드니까. 네, 네. 그 방산도 하고 기차 네. 만들고 로템이 저도 하지 않아요? 그 저 충전 뭐 인프라 이런 것도 좀 하지 않았었나요? 네, 아마 뭐 고르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산도 되게 좀 중요한데 이번에 조금 노르웨이 이제 수주에 실패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위에 강한데 한국 전차가. 우리나라 전차. 그럼. 그럼요. 아우 저 화천 이런데 음. 철원 이런데 가봐. 겨울에 엄청 춥다. 아유, 사실 우리나라만큼 훈련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면서요. 아우 여름에 얼마나 더워. 네. 극한기 뭐 극석이 훈련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물도 많고.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탱크를 안 사고 전차를 안 사고 말이지. 네. 오늘 이제 일부 방산하고 이제 건설주가 뭐 이제 대부분 좀 빠지긴 하는데 좀 가장 낙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코스닥도 오늘 좀 하락 출발을 했는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빔이 그래도 시총 1위잖아요. 그래서 오늘 1.4% 정도 주가 오르고 있어서 좀 약간 코스닥 방어는 1위예요 거기가? 에코프로빔이 11조거든요 시총이. 그 코스닥 1위예요? 네, 1위죠. 원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는데. 아 그래요? 네. 셀을 제낀 게 언제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2등인 걸로 알고 있어요. 9.5조. 네. 아이고 형님. 그러니까 보시면 3위가 LNF니까 시장 너무 코스닥 너무 안 보신다. 아유 이게 언제쯤 얘긴데요. 이제 내가 거래소가 많긴 해. 네, 네. 코스닥 보셔야죠. 근데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에코프로도 3% 오르고 있어서 오늘 좀 지수 방어에 조금 그래도 일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LX 세미콘이 3.6% 올랐고, 폐배터리 관련주죠. 성일하이텍이 1.8%, 수소차 관련주인 상하프론테크가 2% 가까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카페24가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 매드팩토가 2.8%, 에이스테크가 2.8%, 동진세미캠이 한 2%, 또 두산테스나가 2.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뭐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빠지고 있고, 또 게임주들도 오늘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일부 소부장 좀 빼고는
코스닥도 좀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좀 상대적으로 자동차 강하고 코스닥은 일단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좀 강하고 이렇게 좀 일단 시장은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다 일단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0.82% 좀 빠졌고요. 코스닥은 0.56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하락폭이 좀 그래도 크다. 낙폭은 좀 줄이네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이상 빠졌던 것 같은데 코스피. 아 그렇습니까? 네. 약간 지금 한 1%까지는 빠졌다가 0.8. 조금.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상황은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오늘은 나오고 있고요. 한 400억 정도 나오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거의 보험업종하고 통신주 제외하고는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특정 업종에 대해서 매도한다기보다는 좀 고르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투자들도 역시 매도고 비금속 광물 관련주 빼고는 거의 뭐 전 업종에 대해서 일단 매도고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전 업종 다 지금 현재 순매수를 순매수예요. 네,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0억 정도 네. 순매수가 모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으로는 역시 애플페이 관련주가 가장 뭐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정보통신 같은 기업들이 14% 현재 오르고 있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모처럼 오르고 있고요. 또 면세점 쪽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데 아마 호텔신라도 조금 플러스가 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리튬 관련주들 다시 좀 재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리튬 관련주 쪽에 또 이게 폐배터리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보안주들 또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좀 일부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일부 좀 모멘텀 있는 기업들 제외하고는 네. 거의 전체 대부분 다 약세고요. 네. 큰 업종 중에서는 오늘 그 인터넷 섹터가 좀 약한 편이고 또 건설 대표주들이 오늘은 좀 대부분 다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원전주도 좀 약하고요. 예. 그 현대로템이 철도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방산 쪽도 개별 좀 부진한 것 종목으로는 같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인수한다라는 거 얘기가 됐던 동원산업이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네. 뭐 등폭을 좀 낮추긴 있는데 예. 야 이러면 이제 뭐 한국 맥도날드는 참치버거만 나오는 거야 이거. 아니, 맥도날드가 원래 어디 거예요? 맥도날드야. 아 한국 맥도날드. 네, 거기가 이제 동원이 따로- 네, 거기서 동원이 그거를 어. 동원. 어디 참치버거. 참치버 충분히 가능하죠. 참치버거. 그러게 참치버거? 참치버거는 본 적이 없어요. 아 참치버거. 참치버거에다 양반김 팍 끼워. 동원에서 나오는 게 그런 거 있군요. 그렇지. 동원. 이거 말랑말랑 기업사에 고영경 교수가 했잖아. 동원. 설특집으로. 그랬습니까? 참치캔 참치캔 그 참 선물할 때 최고였지. 네, 최고였죠. 네. 이게. 저렴하거든. 두 줄은 기본, 그리고 두 줄은 또 뭐 고추 참치, 뭐 걔는 이렇게 김치 참치. 김치 참치, 고추랑 야채 참치 좀 있었고, 그런 참치버거 한번 기대해 야, 어제 보겠습니다. 우리 정프로랑 우리가 무슨 일 있어 스테이크 집을 갔어. 굉장히 유명하네. 야, 그 김치 묵은지 볶은 거를 스테이크 그 고급 스테이크에서 딱 깔아주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네. 네. 어떻게 맥도날드 저기 아. 치킨버거에 참치와 콜라 대신 저기 동심이 김치국물. 김치국물 시원하게 얼음 살짝 이렇게 살얼음 얼은 거 어떻게 괜찮은데? 괜찮을까요? 먹다 보면 이렇게 저 맛이 무 이렇게 하나씩 걸리고. 자, 아직 우리가 농담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업들 그 일부 제외,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모멘텀 있는 뭐 애플페이나 이런 일부 섹터 제외하고는 뭐 거의 전 업종 다 지금 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시장 네. 오늘 분위기는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긴 한데 네.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코스피보다는 낫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시총이 크다 보니까 아. 여기가 한 3%씩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예, 여기 뭐 폐배터리나 2차 전지, 양극재. 네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좀 방어가 되는 것 같은데 아.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LG엔솔이 지금 1%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조금 이제 반대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AI 뭐 이런 친구들은 오늘 좀 어떻게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좀 것 쉬고 같은데요. 갔습니까? 예. 사실 지난주까지 굉장히 또 좋았잖아요. 좀 쉬죠 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또 리포트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리포트는 이제 미래에셋의 김영건 이제 반도체 담당하시는 분인데 일단 이제 주가 부침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비중 확대를 좀 유지하자 이런 내용이고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충분한 실적 전망 조정이 이루어졌고 뭐 상반기 안 좋은 건 이제 다들 오픈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이 퀄컴도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 다 지금 하반기는 좋아진다. 이제 퀄컴도 하반기는 정상화 될 거다라고 일단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이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공급량이죠. 뭐 삼성이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자연 감사 이제 가능성도 높아졌고 그래서 올해 아마 반도체 공급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아마 축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올해 좀 뭐 이렇게 상반기 좀 주가 흔들린다면 오히려 좀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얘기고 네. 1분기 디램 가격이 아마 가장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3%. 근데 이제 2분기부터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가격 하락폭이 줄어드니까 아마 네. 업황은 좀 1분기가 가장 좀 안 좋지 않을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왜 주가는 그걸 미리 선반영하니까요. 그래서 하반기 본다면 좀 지금은 비중 늘려보자라는 그렇군요. 그런 의견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센 편인데 하나증권의 이제 김현수 이경재 연구원님도 오늘 좀 보고서를 썼는데요. 유럽의 CRMA 수혜주 좀 선제 대응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CRMA 이제 크리티컬 로우 머터리얼 액트라고 유럽 이제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 3월 8일인가요? 아마 날짜가 그날로 알고 있는데 그날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유럽 내에서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 때 미국 인플레 감축법처럼 유럽 내 리튬 정제 시설을 활용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리튬을 이제 공급을 하라는 거죠. 다른 쪽이 말고 네네. 그걸 일부 어느 정도 비중을 높여야 뭐 혜택을 주든지 뭐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의 리튬 정제를 할 수 있는 업체랑 이렇게 뭐 제휴를 한다거나 자체적으로 설비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똑같아져요. 유럽도 이제 공급만 구축하겠다는 거죠. 영내에다가.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에 리튬 정제 시설 유럽에 갖고 있는 회사 아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아마 오늘 올라가는 것도 이런 좀 내용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이 네덜란드 리튬 기업인 AMG 리튬의 독일 공장으로부터 네.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아서 양극재 공장을 가동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3분기부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계획들이 좀 있는 업체들이 아마 좀 강한 것 같고 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메탈 관련 소재 공장을 설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기업들도 설립 예정 중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좀 유럽의 이런 이제 원자재 이런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좀 루트를 마련하는 기업이나 아닌 기업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런 네.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3월 8일경에 발표되는 그 유럽의 CRMA 요 내용은 여러분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꼭 체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도 헝가리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헝가리. 네. 헝가리 관련 또 전문가예요. 헝가리 또 전문가죠. 헝가리 도시 이름이 뭐더라? 도시 이름은 그때 물어보셨어야죠. 지금 23주가 완전 그거 대박 났더만. 네, 그 도시. 어? 전 세계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다 몰려들고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도시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물. 말씀드렸죠? 물.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분들이 이제 그 마을을 좀 떠나야 되나 요 고민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 근데 이제 헝가리 집중된 거, 집적돼 있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긴 그러니까. 합니다만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걸로. 네, 헝가리 그 뒤로는 지금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갖고 그걸 또 들으면서 잤지. 그 편을 딱 펴놓으면 그렇습니까? 딱 그 후반부 나 몰라. 누구야? 최진영 박사. 최진영 박사. 그렇죠. 예. 헝가리. 방송 하도 많이 해서 누구랑 했는지 기억이 안 나. 헝가리. 맞아요. 헝가리. 네. 헝가리 그 도시 있습니다. 네 글자인가 그래요. 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부다페스트 아니에요. 부다페스트 아니. 아이. 부다페스트는 관광지라서. 그런 걸 우리가 헷갈리진 않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도시입니다. 자, 최진영 지구본연구소 들으신 분이 혹시 기억나시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리포트 네. 있을까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제 유지용 연구원님이 이제 아마 뉴스들 아마 주말에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SUV 전기차 보조금 혜택과 관련해서 약간 조정이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그것 때문에 금요일날 가격을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나 시작한 지 2주 만에 그래서 이거 좀 유지용 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7,500달러 이제 세금 혜택을 받는 모델 중에 5인승 차량인 모델 Y 롱 레인지 버전이거든요. 요게 그 지금 포함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이게 이제 세단 구분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려면은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00달러인가요? 55,000달러인가요? 55,000이겠죠. 네. 네. 55,000달러 밑으로. 그래서 이거를 원래 65,990달러인데 52,990달러로 13,000달러를 인하를 했습니다. 모델 Y? 모델 Y를. 13,000? 그러니까 이게 모델- 모델 Y가 롱레인지 버전이 만약에 SUV로 이게 됐으면 구분이 됐으면 SUV는 제가 알기로는 8만 달러인가요? 거기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보조금을? 예. 네. 근데 이게 세단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세단은 55,000달러 밑으로 가야 돼요, 가격이. 그래서 낮춘 거다. 아. 그럼 이제 못 받으니까 현재 가격 안 팔리지, 그럼. 예. 그래서 요거를 52,990달러로 낮춘 거거든요. 근데 낮춘 지 2주 만에 다시 올려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다시. SUV에 네, SUV 그래서 다시 개정을 올린 약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아까 올린 그거 갖고 거죠. 우리가 좀 놀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 광어를 이제 딱 갖고 왔어. 그러니까 또 회에 비유합니다. 아, 이게 자연산이다 판정을 했다가 양식이네. 양식이 양식. 어? 네. 그렇게 이제 도다리네? 가격이 예. 이게 널뛴 이유가 그렇게 예, 있었다. 그러니까 모델 Y나 몇몇 5인승 모델들이 또 있어요. 이게 포드의 마2하고 폭스바겐의 ID4. 네. 요게 경쟁 모델도 5인승인데 요게 SUV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이걸 포함을 시켜주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낮춘 이유가 좀 없어져 버리니까 네, 네. 예, 테슬라는 이제 올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모델 Y 롱레인지 버전이 굉장히 이제 상품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반 세단들하고 경쟁을 해버리면 비슷한 가격에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거든요. 아, 모양이 약간 그렇지 그게 세단 같기도 하고 약간 CUV라 그러나요 보통? SUV 예, 같기도 하고 예. 약간 그렇지. 중간에 좀 모델 Y? 모델 Y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정통 SUV 느낌은 좀 아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CUV. 네, CUV. 그러니까 모델 3가 있고 예, 3는 모델. 이제 그냥 완전 세단. 승용차. 예, 세단. 아반떼급이고 예, 그렇죠, 그렇죠. 또 3 다음 위에가 이제 모델 모델 S가 최상급 아니에요? S 예. S. S는 이제 저 벤스 약간 S 클래스 스포츠카 같은 네, 느낌. 이런 거예요? 아 스포츠 같은 거. 약간 좀 스포틱한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스포틱한 세단. 네, 그게 네, 아마 네. 1억 넘을 걸요. 그거. 거의 1억 그다음에 넘죠. 모델 Y, 모델 Y. Y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CUV. 네, CUV고. 예. 그다음에 모델 X가 아마 X가 SUV일 있죠. 거예요. X가 정통 SUV. 요렇게 날개처럼 이제 나가는 거. 예. 그게 이제 강남에서 인기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 야 나는 그 진짜 이거 날개 이게 있잖아. 네. 뭐 무슨 윙, 무슨 콘돌 윙. 걸윙도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야 그거 한참 나는 우리 주차장이 좁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다가 툭 옆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인데. 그게 들 걸려요 오히려. 들 걸려? 문콕이 없어요. 아. 예. 그게 이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걸릴 것 같은데 약간 위로 들면서 그죠, 이렇게 그러게 들면서, 네, 들면서 예. 해서. 그래서 오히려 저 옆으로 여는 것보다 문콕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음. 예. 한번 또 관심? 아니. 물이라고. 네.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여는 거. 아, 스포츠카 같은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응? 법전에 그 이선균이 타는 거 있잖아. 그거 쫙 하면 법전은 또 뭐예요? 새로 하는 저 주말 있어. 아 또 SBS. 드라마 또 시작하셨어요? 아 이거 넷플릭스 안 하더라고. 한달 아. 2,000원씩 보고 봤네. 아 뭐 어디서 하는데요? 편당 거기 있잖아. 2,000원? 거기 있어. 어디서? 그 들어가면 그 뭐 홈에 있던데. 그러니까 무슨 저 키면 왜 있잖아. OTT에 그것도. OTT. 야, 되게 비싸. 편당 2,000원 내고 편당 그걸 2,000원. 봐요? 비싸.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니 뭐 한 달 월정액이 10,000원도 안 하는 그런 세상에 그래 어떻게 편당 2,000원을 주고 드라마를 봐요? 몇 편짜리인데요? 8편인 거 본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좀 아니. 영화 한 프로 값인데 왜 그래? 이 내용이 뭐예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이렇게 정하네. 아니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사채업자가 네. 이제
검사하고 싸우는 거야. 검사하고 네. 법으로 아니면 그냥 좀- 법과 쩐, 법이 세냐, 쩐이 세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이선균은 이성유 사채업자. 이선균이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 출신의 예? 약간 정의로운 투자자. 어. 보면 거의 주시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아 그렇습니까? 재밌겠네. 공매도도 나오고 뭐. 어. 약간 작가가 아마 어딘가 자문을 받은 것 같더라고. 아 형님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너도 요즘 안 오더라고. 아. 8편이 끝이야 아니면 더 이어져요? 지금 하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아, 요 정도 갖고는 좀 스포로 물어뜯긴 조금 약해서 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안 넘어가시네 이제. 살짝 버티지. 네, 아, 약간 그리고 더 나올 뻔했는데. 네. 자, 법전 편당 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어쨌든 이것은 현대기아한테도 일단 좀 약간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현대기아가 그 현대차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요것도 지금 이 상태면 원래 보조금 못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GV70도 이거는 아마 미국에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현대차도 좀 약간 혜택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기아의 전기차 볼륨 모델도 현지화가 좀 임박을 했다. 아마 내년에 EV6랑 EV9이 아마 미국에서 현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경쟁을 할 텐데, 어쨌든 이게 뭐 테슬라한테도 좀 호재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현대차 같은 기업들한테도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완성차한테 좀 좋은 호재가 좀 나왔다. SUV 좀 기준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 요 정도 네. 보면 되고요. 그다음 뭐 일정 일정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번 주 이제 일정은 오늘은 이렇게 뭐 큰 건 없는데 그래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요. 내일이 좀 중요합니다. 내일이 이제 오전 10시로 알고 있는데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아마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 하는 저 거. 이제 MSCI 가려고 하는 거지 저거. 그걸 아마 이제 발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이 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좀 실적 발표인데 2월 8일은 이제 월트 디즈니 실적이 있고, 이제 카카오 그룹주하고 NC 소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그 한국 옵션 만길이 있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물가 지표하고 이제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으니까. 아, 이번 주 금요일에. 네, 한번 체크해 보죠. 네이버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주가 좋았잖아요. 네, 카카오가 또 거기에 부합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카카오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기대를 좀 하고 있나요? 워낙 이제 기대치들이 좀 예전보다 많이 낮아져 낮아져서? 있어서 그게 오히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죠, 사실은. 네네. 네. 아주 희한하게 낮지만 않으면 오히려. 네. 사실 그 네이버도 약간 미달했거든요, 조금. 네. 근데도 이제 주가 올라갔고 또 뭐 챗 GPT 관련한 신사업 한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네.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랐었죠. 그렇군요. 예. 야 좋겠는데. 뭐가요? 저희 13% 넘는 상승률이 있네. 13%? 응? 뭐요? 맥스. 아 위메이드 맥스? 보내드렸어? 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걔는. 그 있다 그러지 않았어? 위메이드 중에 뭐 하나 걸렸다 그랬잖아 그때.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 아 있었긴 있었는데. 응. 잠시만요. 뭐야? 제 관심 종목에서 사라진 걸 보니까 팔았을 것 같아요 느낌이. 위메이드. 14% 올랐는데? 오늘? 왜? 그 위메이드가 그 요새 신작 게임 하나 나왔는데 네. 그게 글로벌에서 좀 흥행을 하나 봐요. 그래요? 예. 그 미르 M이란 게임이 하나 나왔거든요. 미르가 용이란 뜻이죠. 네, 순우리말이죠. 네. 네, 미르. 얘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때 있다고 그랬는데.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 잘 숨어 있어요. 제 계좌 곳곳에. 그때 갖고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 한번 있긴 있었는데. 작년에 한참 빠질 때 겁나서 보내드린 거 아니야? 최근에 장흥 대표 막 뭐 심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최근에 제가 보다가 별로 위메이드 맥스를 이제 못 본 걸로 봐서 어디 계좌에 숨어 있든가 아니면 보냈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튼 한번 제가 잘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종목이 많으면 좀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다 신경 쓸 수가 없죠. 참치버거는 한계가 있나? 저기 오른 거 거의 동원? 만나겠네. 근데 그 맥도날드 자체가 그렇게 막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경영하냐에 따라 틀리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3대 버거가 어디예요? 맥도날드,
네. 그 다음에 버거킹, 버거킹, 그 다음에 롯데리아 바스버거. 아닌가요? 에? 롯데리아? 아니, 바스버거 좀- 롯데리아도 들고 또 있잖아 그거. 아, 엄마 맘이 뭐잖아. 맘스터치. 맘스터치. 롯데리아를 제외하고 다 매물을 놨어요. 다. 지금? 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 된 어렵다는 KFC. 얘기잖아. KFC도. 이게 햄버거가 롯데리아 제외하고 다 M&A 시장. 근데 여기에 동원이 사간 거지. 자, 그래서 하여튼 바스버거는 아니라 이거죠? 아니 3대는 아니지 솔직히 뭐 우리한테 아무리 도움 줬다고 해서 3대가 아닌 걸 3대라고 하고 뭐 언제부터 이렇게 바른 말 잘하셨어요? 아니 아니, 아닌 건 아니라 그러지 이 사람하고. 야, 아주 뭐저 나중에 저 예전에 태어나셨으면 사관하셨겠습니다. 예? 사관하셨겠어요. 아 그렇지. 와, 성산문 내 목에 칼을 박팽년. 들이대도 박팽년 난 이건 숙주야 이놈아. 예. 하여튼 그런 버거 회사들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다 있겠죠, 뭐 그죠? 그렇지. 예. 점점 그 웰빙이니 뭐니 해갖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잘 안 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요즘에 햄버거 값 좀 올라던데 보니까 그 버거킹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잖아요. 버거킹에 지금 세트 먹으면 뭐 와퍼? 제 와퍼보다는 이제 다른 걸 좀 먹는데 하여튼 웬만한 세트는 다 10,000원 넘었어요 이제. 예전에는 좀 비싼 좀 프리미엄 세트가 좀 10,000원 넘었거든요. 와 근데 이제 어지간한 10,000원 넘더라고. 예. 버거킹도 올랐고 맥도날드는 요즘 좀 못 가요. 맥도날드 치즈버거 얼마인가? 치즈버거 딱 하나 그냥 치즈 하나 든 거. 한 3,900원쯤 하지 않을까요? 3,900원? 예. 그러니까 단품. 콜라도 안 주는 거. 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900원? 내가 이렇게 한번 먹어봤거든. 진짜 햄버거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치즈버거 딱 하고 그다음 뭐요? 딱 그래 됐어요. 치즈버거만 딱 먹어. 아유 알바생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친절하게 뭐든 친절하게. 예. 됐어요.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금 됐다고. 그랬더니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 콜라도 안 먹어. 프라이드도 안 먹어. 뭐지? 감자칩도 안 먹어.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 예. 자, 하여튼 야, 그럼 건설 좀 많이 빠진다. 그래요? 건설, 미분양 이런 건가?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네. 2%. 네, 오늘 삼성. 야, 치즈버거 2,500원밖에 안 한다는데요? 9,500원이면 싼 건 아니지. 예? 뭐 싸? 아니 편의점 김밥 한 줄도 3,000원씩 하고 그래요. 어우, 김밥에 재료가 뭐뭐 들어가는지 김 들어가죠. 밥 들어가죠. 당근, 시금치, 계란. 아, 참. 빵에다가 그냥 햄버거 치즈 딱 하고 딱인데 끝나는데? 아, 이거 뭐 제가 김밥이. 잘못 걸려든 것 같습니다. 예. 김밥이 손이 훨씬 많이 가죠. 그리고 아. 김밥은 말아놓은 거 파는 거 아니야. 안 팔리면 버려야 돼요. 햄버거는 햄버거는 주문받아 만드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예. 치즈버거가 싼 게 너무 당연하다 이거죠. 아 그렇습니다. 햄버거보다 김밥이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 근데 옛날에 계속 비쌌으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옛날에 계속 비쌌잖아요. 김밥 1,000원, 2,000원 하다가 아니 뭐야 오늘 대우건설 보증 취소했어? 저거 뭐야? 한번 찾아보자. 대우건설이요? 예. 어떤 사람이 써놨네. 이런 걸 알려줘야 돼요. 대우건설. 예. 저는 좀 치즈버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단독 대우건설 보증선 사업장 부도 내고 발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시아경제에서 단독을 했네. 2시간 전에. 사업 핵심인 책임진공 약정 제공하지 않기로 울산 주상복합 사업주가 빌린 브릿지론 부도 처리. 뭐야 이거? 손절 맺혔다. 아 이거 좀 설명해 주실 거면 설명해 주시고 뭐야 이거? 이거는 혼자 좀 삭히시면 안 될까요? 하시면서 계속 뭐 이거? 이거 좋지 않은 뉴스네. 어디요? 아니 원래 이제 네. 건설회사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네. 신용 보강을 하는 대표적인 게 책임준공이야. 네. 아 내가 이 사이트는 내가 어떤 일에서 책임 준공까지 준공필까지 내가 합니다라고 건설회사가 보증을 하는 거거든. 아 그게 법적 용어예요? 그럼
아 저는 책임준공이라고 그래서 써 있으면 아니니까 책임준공이라는 끝까지 잘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몇 가지가 있어요. 책임준공이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있어요. 분양보증까지 하는 케이스도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책임준공을 하면은 이제 야 대우건설이 책임준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브릿지론을 쓴다 그러잖아요. 땅 작업하고 나서 이제 건설에 들어가는 돈을 이제 조달해야 되는데 그 중간 그건 단계에서. 증권회사들이 많이 해. 예. 근데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이 책임준공해. 야 그러면 야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망하냐? 그럼 딱 해가지고 이자율도 좀 낮추면서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근데 들어갔는데 책임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울산의 어떤 사업장에서 울산 동구 일산동 프리지오에서 프리지오 아니고 푸르지오. 예. 그러죠. 예. 요거를 안 하기로 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유한타증권 200억, 우리금융캐피탈 100억, 아이파트너스 뭐 이런 것들이 당황하고 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브릿지론 그러니까 뭐 대우건설이 부도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데 네. 이 사업장에 PF가 이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준공 같은 경우 이제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준공까지만 끝내주면 되거든요. 네. 건설 다 해주면 끝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여기 기사 보니까 안 하겠다고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러네. 예. 대우가 단독으로 나와 있는데 예. 예. 근데 안 해버리면 여기 PF가 성립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분양해서 이제 준공한 다음에 그 분양 수익으로 PF를 갚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건설을 안 해버리면 책임준공 안 해. 건설주 주가가 오늘 유독 약해. DLENC도 4.02% 빠졌죠. 현대건설도 2% 이상 빠졌죠. 여튼 전반적으로 대우건설에서 좀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단 기사니까 네네네. 좀 확실하게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공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독이라서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예. 근데 이걸 공문을 보냈대요. 대우건설이 최근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울산 동구 일산동 주상복합 신축 사업 관련 공문을 여러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이 이제 그 브릿지론 한준 예. 그 금융회사들 단체를 얘기하는 이 공문에는 PF 대출 관련 업무는 공사도급계약서상 협조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책임준공 의무 이행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얘기네요. 어쨌든 이 뭐 금융기관들이 그 부동산에 했던 뭐 PF라도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 심리 자체는 조금 많이 좀 안 좋아지겠네요. 이런 일이 생기면. 네. 네. 자, 요건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고요. 예. 좀 스터디를 해서 뭐 저녁 방송이라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순우 팀장한테 연락을 해봐요. 네. 응? 말아보라고. 이런 거 전문하냐? 자,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네. 특히 이제 오후 시간에 많은 변화가 좀 생기는데요. 3시 반에 여도운 앵커와 또 명민준 앵커의 아주 그 흥미로운 재밌는 여명 커플이죠. 네, 증시 마감 상황이 아마 클로징 벨 라이브로 여러분께 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언더스탠딩 또 저녁 라이브. 정프로가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네. 일주일 내내. 오늘이 먼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끊임없이 같이 가겠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2월 6일입니다 오늘. 네네. 네, 2월 증시도 2월은 좀 다른 달보다 날짜가 좀 짧지 네, 않겠습니까? 짧죠. 네, 어제 혹시 보름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못 봤네요. 어제 대보름이었습니다. 보름? 정월대보름 네. 못 먹었어요. 네? 못 먹었어. 못 드셨고요. 참 저랑 같이 드셨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어제 같이. 네, 어제 보름달 보시면서 마음 조금 푸근해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